안녕하세요. 박혜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표현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바로 참고라는 키워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다양한 상황에서의 참고에 해당하는 맥락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선례를 따르다라는 얘기는 참고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쵸? 왜냐면 선례대로 하라, 혹은 선례에 따르지 말아라. 이 이야기 자체가 참고해라 마라의 맥락에 해당이 되는 얘기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특정 대상하고 비교할 때에도 이 역시도 참고라는 커다란 키워드에서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표현들을 접근을 하면 굉장히 그 어휘 확장에 도움이 많이 되세요. 활용도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자, 브레인스토밍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가장 좋은 인사 정책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죠? 가장 좋은 인사 정책을 참고해서 우리 것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잖아요. 참고라는 키워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성과가 좋은 매니저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따라하세요. 참고하란 얘기죠. 그죠? 자,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도 이따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경쟁사와 비교해서 우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볼 때에 비교한다라는 거 뭐죠? 기준점을 경쟁사의 그 제품의 품질에 두고 그거 비교해서 우리 거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참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에도 다양한 표현들 쓸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로 벤치마킹 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benchmark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gather data and benchmark the best practice of HR policies across hundreds of our organizations. 자, 앞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를 모으고 또 그 HR 정책 중에서 가장 좋은 선례를 벤치마크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행위를 어디에서 하냐면은 수백 개의 그 기관, 조직에 걸쳐서 쭉 한번 본 결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인사 정책을 벤치마크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 볼게요. 선례를 따르다라고도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follow suit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follow suit. 선례를 따르다. 그죠? You just have to look at what others have done and follow suit. 그죠? 간단해요. 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미리 쭉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선례를 따르다라는 표현을 약간 바꿔서 다른 표현으로도 대체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follow on나 뭐 the 하시면 이거 이제 문맥상에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precedent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unprecedented라는 그 형용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요. 유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뭐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설명을 한다든가 실적, 매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에 unprecedented 이런 그 형용사들을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말의 명사 형태죠. follow a 혹은 뭐 the precedent 하면은 전례를 따르다라는 얘기니까 그 전에 했던 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걸 따를 이유는 없겠죠.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선례를 따르다라는 표현으로 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It doesn't take special talent to work in the same way that star managers do. Just follow the precedent they've set.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는 좀 재밌게 표현을 했죠. It doesn't take special talent to do something 이라고 문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요구되지 않아요. 뭐뭐뭐 하는 데에 이런 식의 문장 구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유능한 매니저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서 일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문장을 이런 식으로 구사를 할 때가 있겠죠. 어떤 것들이 뭐뭐뭐 하는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때에 need 쓰시면서 뭔가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요.
take 동사 쓰시면서 it doesn't take something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맛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그냥 그분들이 스타 매니저들이 설립해 놓은 그 설정을 해 놓은 그 선례를 따르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Follow the precedent 이렇게 활용을 했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대신에 follow the lead라고 표현하거나 follow one's lead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자체가 선례를 따르는 거니까. 그쵸? 자, 예문 보시면요. If you don't inspire your team to follow your lead, then you're not a good leader. 자,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죠. 당신이 귀하가 당신 그 팀이 당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뭔가 영감을 불어 넣어주지 못한다면은 그럼 당신은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정도로 그럼 선례 혹은 뭐 벤치마킹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무엇과 비교해서 라는 얘기도 참고의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쵸? 무엇과 비교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참고한다는 얘기니까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과 비교해서에 해당하는 표현들 대표적으로 compare to 이 표현 많이 씁니다. 보시면요. compare to our competitors, what are the perceived image of our products in terms of quality? 자, 우리 경쟁사와 비교해서 우리 제품이 품질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perceived image, 각인된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각인된 걸까요? 네, 대중들, 소비자들한테 각인된 이미지겠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그 회사 제품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무엇과 참고한다라는 그 맥락에서 compare to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요. in comparison with 라는 표현도 당연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죠? We can't be complacent about the risks facing us in comparison with our rivals in the market. 자, 보시면요. be complacent about something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에 안일하게 될 수가 없다. 안주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에 있어서 우리는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죠. 시장 내에서 우리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서도 in comparison with 라는 표현도 챙기시지만 be complacent about 이런 표현들도 반드시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문장을 고급스럽게 쓰는 데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거든요.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참고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참고라고 해서 반드시 reference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훌훌 떨쳐버리시고, 그죠? 우리가 늘 그렇게 했듯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뭔가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도 참고하다라는 그 상황에 맞는 그 키워드에 맞는 표현이겠구나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박혜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 키워드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참고라는 키워드입니다. 무엇을 참고하세요? 혹은 그 참고가 되는 어떤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참고 기준이나 기준에 미치는지의 여부를 표현할 때 바로 이런 지점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고 예문도 활용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데이터를 수집해서 비교하고
경험에 비추어서 추측을 하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뭔가 기준에 맞추어서 좀 비교를 해보고 또 추측하고 이런 식의 행위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요. 솔직히 업무 품질이 수준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요. 또 소비자의 구매 결정 기준, 소비자가 무엇을 통해서 그 결정을 하게 되는지를 알고 거기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알아야 쓰겠죠. 그쵸? 자, 일단 첫 번째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면 될 것인지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based on 이라는 표현인데요. based on something,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보시면 we take in all the data, compare it to what we know, and try to make educated guesses based on what we have experienced so far. 굉장히 재미있는 예문이죠. 자,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We take in all the data. 그 데이터를 쭉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수집을 하고, compare it to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 데이터를 비교하고, and try to make educated guesses. 그리고 가장 거기에서 뭔가 합리적인 추측을 하려고 한대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ased on을 살펴봤으니까요. 비슷한 표현도 같이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on the basis of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다소 좀 딱딱한 느낌이 있지만 같은 의미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If you intend to review a product objectively, then you should do it on the basis of usability, experience, values, etc. 그쵸?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그 제품, 그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한다면 그런 의도라면 intend to do something 하면은 이제 어떤 것을 고의적으로 작심해서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자, 그럴 요량이라면 자, 그러면은 then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무엇을 기준으로? On the basis of usability, 사용을 잘 할 수 있는지, 그쵸? 그리고 경험, 사용자 경험, experience, 그리고 values, 가치 등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리뷰, 점검을 쭉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르게 기준에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미치다, 못 미치다 라는 것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막 해내시기 위해서는 이 표현 하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par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골프 용어로도 많이 쓰여요. 기준 타수라는 의미래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be up to par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요. 바로 기준에 미치다라는 의미가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반대말이 있겠죠. 당연히 기준에 미치는 것이 up to par니까 그거의 아래쪽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겠죠. 그러면 under par 혹은 below pa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문 보시면요. To utilize your resources in the most efficient way, you must first determine specific areas where performance is not up to par.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그 자원을 가장 효율성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부터 하래요? 특정 분야, 이 특정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은 그러니까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래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특정 분야가 무엇인지를 결정해내야만 한다, 가려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쵸? Performance is not up to par. Not up to par라고 했으니까 below par,
under par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죠? 그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과 비슷한 표현 하나 같이 또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be up to standard. par 대신에 standard라고 표현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죠? 반대말 당연히 below standard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요. Honestly, your work is not up to standard. So, if you want to keep your job, you will have to start making performance.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버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했다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은 그냥 손발에 아마 힘이 쫙 빠질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당신 업무가 기준에 못 미쳐. 그래서 이 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잘리지 않고 싶다면 지금부터 좀 성과를 내야 될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죠. 기준을 충족시키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표현을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의 성과가 업무의 결과가 기준에 미치다 못 미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도 그 풀어를 낼 때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meet criteria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criteria 하면요. criterion이라는 그 기준의 복수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사전 찾아보세요. 그죠? 그래서 그거의 복수 형태를 s 붙이는 대신에 이렇게 그 불규칙적으로 변한 이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eet criteria 기준들의 그러니까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죠. meet on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이 한 개가 있다면 meet a criterion, meet the criterion 뭐 이렇게도 바꿔 쓰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쵸? 자, 예문 보시면요. If you don't know what makes your customers move and don't meet their criteria, you end up losing them. 자, 이것도 좀 정신 바짝 들게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그 소비자가 어떤 것에 기인해서 움직이게 되는지,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그 구매력을 발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한 요소들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You end up losing them. 그러니까 you end up losing your customers.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소비자를 결국은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end up ing라고 하면은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지금까지 쭉 무엇을 기준으로 혹은 무엇의 기준에 미치다 못 미치다 요게 해당되는 표현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은근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습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 키워드 먼저 살펴보면서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열어주세요. 바로 검토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상황에서요. 어떤 자료 검토하다, 뭐 의견을 검토하다, 계획을 검토하다, 검토와 관련된 상황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요. 자료를 검토하고 파악하고 또는 뭐 누락하거나 확인 요청을 할 때 어떤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아시아 지역 최신 사업 동향을 좀 검토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 검토라는 표현 아셔야 표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첨부된 파일을 보시고 진행 관련 세부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빠뜨리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도 결국은 검토라는 말은 쓰이지 않았지만 보시고에서 이미 검토라는 뉘앙스가 들어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확인 요청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여기 전반적으로 이 예문을 보셨을 때에 검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문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검토하다부터 살펴보죠.
검토하다. 어떤 표현이 떠오르시나요? 네, examine이라는 단어 떠올리시면 훌륭합니다. 자, 검토하다, 뭐 면밀히 살펴보다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활용을 해보시면 My supervisor said she would like more time to examine the proposal. 자, 그냥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그 관리 감독자, 그러니까 뭐 상관쯤 되겠죠? 상관께서 그 자료, 제안서를 조금 더 검토하시는 데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다고 하시네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examine 하면은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뭐 많이 쓰긴 하지만 캐주얼하게 좀 풀어서 쓸 때에는 구동사만 한 게 없죠. go over 쓰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을 쭉 훑어보면서 검토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Let's go over the latest business trends in Asia and how we can adjust to them on the fly. 굉장히 캐주얼하게 이야기한 예문인데요. 보시면 아시아에서의 그 최근 사업 동향을 쭉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그때그때 봐가면서 어떻게 거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를 보도록 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On the fly 하면은 어떻게 보면 미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요. 그때그때 봐가면서 뭔가 이제 즉흥적인 느낌을 표현을 할 때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검토하다라는 맥락으로 take a look 이 표현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take a look 하면은 그냥 보다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맥락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들여다보다라는 얘기는 그걸 잘 보면서 이제 검토한다라는 맥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문 보실게요. The CEO agreed to buy the company stock at $50 per share after taking a look at the prospects for the industry. 그 CEO는 주당 그 회사 주식을 $50에 인수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자, after 하면서 이제 뒤에 이어지죠? 그 산업의 전망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라는 얘기입니다. 그 산업의 동향을 보고 난 이후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또 한번 볼게요. look through 라는 구동사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검토하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Look through your non-disclosure and other employment agreements and let me know if you agree. 이런 얘기예요. 뭘 검토하라고 하냐면요. non-disclosure를 검토하래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non-disclosure agreement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밀 유지 서약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이제 프로젝트에서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 혹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걸 외부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프리랜서 이제 그만두고 프로젝트 끝났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다뤘던 여러 가지 기밀에 관련된 사항들을 누출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예요. 그런 걸 거의 이제 사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바로 non-disclosure라고 그냥 짧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non-disclosure agreement 이제 뒤에 쭉 붙어 있으니까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밀 유지 서약서와 기타 이제 고용 관련된 다른 동의서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동의하시면 큰 문제 없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검토에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쵸? 어떤 사항을 쭉 검토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그 사항 자체를 파악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악을 하면서 무엇이 빠졌는지도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다와 누락되다, 누락하다, 이런 것들에 관련된 표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악하다. 대표적인 표현이요, figure out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하는 거죠. If you want to be a good leader, try putting energy into defining the required outcome and letting your team figure out the details.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좋은 리더가 되기 원하신다면 힘을 어디다 쓰래요? Put energy into 어디다 쓰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결과치가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이만큼은 나와야 돼. 우리가 바라는 결과치는 이만큼이야 라는 것을 define 하라는 거야. 딱 정의를 내려줘야지 나머지 그 팀원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더로서는 거기에다가 힘을 쓰고 그 다음에
팀한테는 팀원들이 다른 세부 사항들을 figure out,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뭐래요? 좋은 리더이래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반대말 한번 살펴보죠. 누락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죠? 자, miss ou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탁 놓친 거예요. 누락한 거예요. 자, 보시면 The attached document will provide you with in-depth reviews so that you won't miss out on any details about the progress.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첨부된 서류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심층적으로 이렇게 검토한 내역이 들어가 있대요. 그것을 당신한테 제공한다. provide you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공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열어보시면은 그 서류에서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드립니다. 그 자료 드립니다. 그 얘기예요. So that 하면서 그것의 목적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진척 사항,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세부 사항까지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다 챙겨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 같이 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거 공부하고 있어요? 네, 키워드 검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표현들 정말 검토를 하고 있죠. 자, 이럴 때요, 여러분, 특히 이메일 상황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상황에서 어떠한 첨부 자료에 관련해서 좀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무엇한 자료를 첨부했으니 확인해 주세요에 해당하는 표현, please find 혹은 review 혹은 see 하면서 뒤에 어떤 내용 이어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들을 좀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Please find attached file for your reference. For your reference 하면은 참고하시라고, 참고용으로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참고하시라고 지금 그 첨부 서류 같이 보내드리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Find 대신에 review, see 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요. Here is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문장 풀어내셔도 되거든요. Here is the file you requested.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and keep me up to date on this matter.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요청하신 그 파일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어떤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도 계속해서 혹시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Keep me up to date.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게끔 도와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도 쓰실 수 있다. Here is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enclosed are 혹은 attached is 이런 식으로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봉된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훨씬 길어질 때 그때 이런 표현들을 쓰실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are를 쓰고 어떤 경우에 is를 쓰냐면 뒤에 오는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 주어가 복수인 경우에는 are 쓰시면 되고 단수인 경우에는 is 쓰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As requested, enclosed are the form and instructions needed to apply for the conference. 요청하셨듯이 지금 동봉한 것은 첨부된 것은 지금 곧 있을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컨퍼런스를 할 예정인가 봐요. 그렇죠? 자, 그런 회의에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양식과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we 이렇게 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enclosed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주어하고 보어가 도치가 돼서 문장에 쓰일 수도 있지만 그냥 we have enclosed 우리가 동봉했습니다. 우리가 첨부했습니다.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We have enclosed a check with amount totaling $10,000. 지금 저희가요, 수표, $10,000짜리 수표, 총액이 $10,000짜리 수표를 같이 동봉해 드립니다. 첨부해 드립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도 쓰실 수 있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enclosed 썼으니까 attach도 가능합니다. I have attached my resume for your review. 자, 검토하시라고 저희 이력서 같이 첨부해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The enclosed file includes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첨부된 파일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자, 그럴 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The enclosed file includes the timeline and main tasks for the ongoing projects. 그죠? 지금 첨부된 서류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타임라인과 그리고 주요 업무 과제,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당연히 비슷하게 the attached document shows 이렇게도 당연히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The attached document shows how to update your talent pool. 자, 동봉된, 첨부된 서류는요, 귀사의 인재풀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만큼의 인재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talent pool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럴 때요, 귀사의 그런 인재풀을 업데이트한다,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런 서류를 같이 첨부합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The attached sheet covers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sheet 하니까 뭔가 이제 장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The attached sheet covers the 3 sponsorship levels we are offering.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첨부된 장표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그 스폰서로서의 3가지 레벨을 보여드립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자주 쓰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맥에 따라서 너무 반복된다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그때 맞춰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우리 검토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문장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어휘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그냥 후루룩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이메일로도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